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3살에 결혼 11년 차 6살 딸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이고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양가 반대에도 고집 피워 결혼했네요. 결혼 전 양가에서 임신 소식 들으시고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수술시키려 애쓰셨고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서는 아이 지워라. 누구 인생을 망치려 드느냐. 나와서 입양 보내라. 우리 집시가 맞는 거냐. 난리도 아니셨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 무슨 벼슬이라도 한 사람 마냥 이것도 해내라 저것도 해내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곤 집은 어쩌실 거냐는 물음에는 아들이 모아둔 돈도 없고 저도 살림을 배워야 하니 데리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저희 부모님 무조건 맞춰드렸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오신 시어머니 갑자기 천사로 빙의하시고 내 친구와 지인들 앞에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음료수도 먹여주셨죠. 순진하게도 아니 멍청하게도 마음 풀고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네요. 시댁 들어간 첫날 인사드리고 잘 하겠다고 웃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시어머니는 상상 이상이셨어요. 남편이 열심히 중재 역할을 했지만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임신 초기였지만 수월한 편이었어요. 입덧도 없고 예민하지도 않았죠. 다만 졸음을 참기 힘들 뿐이었죠.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알람이 울리죠. 간단히 세수하고 아침 준비 돕고 신랑 출근시키고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면 커튼이 거실에 다 쏟아져 나와 있어요. 손빨래로 해야 합니다. 그 짓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바닥을 닦을 땐 손걸레로 2번, 대걸레로 2번, 창틀은 물기를 털어낸 솔로 닦은 뒤 다시 수건으로 닦고 화장실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했습니다.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땐 물방울이 하나도 없어야 하죠. 화장실 청소하면서 몰래 울던 생각이 나네요. 수건 한번 안 쥐고 살던 저는 몸살에 감기에 신경성 두통으로 말라갔고 약조차 먹지 못하는 저를 보던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싸웠어요. 그러면 제겐 한 번도 지으신 적 없던 표정으로 미안타, 집안일이 힘들다 하드나 괜찮다 캐서 하면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남편의 저런 행동 물론 도움 안 되죠. 빨리 성공해서 외제차 태워준다면서 늦는 일이 많았기에 신혼 3개월을 못 넘기고 유산했네요. 친정에 며칠 데리고 있겠다는 저희 엄마께 당신이 돌보겠다고 우겨서 집에 온 날 남은 나물과 반찬 넣고 비빔밥을 해주시던 시어머니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마구 짚고 넣고 씹으면서 잘됐다 선사에 좀 가자 하십니다. 결혼을 했으면 조상님들을 뵈야 한다면서요. 난리난 남편이 저를 친정으로 다시 데려갔고 시어머니 형님을 시켜 집에 오기를 닥달하셨죠. 이틀을 친정에서 보내고 돌아왔을 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난데없이 쑥을 캐오라 하고 친구분들을 모시고 와 제가 무슨 안마사인 것 마냥 돌아가면서 안마를 하게 하셨어요. 초대 가수처럼 노래를 시키시고 처음 뵙는 분의 머리를 염색도 해드렸네요. 그나마 모여 화투를 치실 땐 좀 편합니다. 간식만 내어드리면 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잘했다고 좋아했고 시어머니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심드렁이 하셨죠. 두 번째 임신 후 남편은 일을 조금 줄였어요. 남편이 있을 땐 좀 수월하죠. 닭볶음이 먹고 싶댔더니 사왔더군요. 어머니 싫다시기에 저희끼리 먹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어머님이 조용히 나와 보라더군요. 주방으로 따라갔더니 차가운 닭볶음을 꺼내놓고 데우지도 않은 채 다 먹으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데 그 표정이 눈빛이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시계를 보니 4시가 넘은 시간 상황 파악이 안 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께 임산부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나 봅니다. 호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죠. 일을 줄인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몰래 모르고 그런 척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러 제가 못 먹는 음식으로 상을 채워서
곤란하게 하시고 후라이팬을 옮기는 척하면서 제 아랫배를 손잡이로 치시죠. 일부러 깨지지 않는 냄비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왕창 떨어뜨려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눈이 닿지 않은 주방은 전쟁터죠. 아이가 또 유산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흔쾌히 그러자고 하네요. 분가 이야기 후 집안일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차라리 집안일을 하는 게 나을 뻔했죠. 어머니는 이제 정신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입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년. 빨래를 널려고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저 새끼 봐라 남자가 꼬일 수밖에. 브이넥티를 입으면 손 넣으라고 벌리고 다닌다. 밤마다 네 색소리에 잠을 못 잔다 등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참아내야 했지요. 그저 임신 중이라 가슴이나 엉덩이가 불어났을 뿐인데 참다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고 분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집안일은 거의 안 시킨다며 배짱이셨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쿵쿵쿵 발소리와 함께 제 방문이 열렸고 머리채를 잡히는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지만 어머니의 완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막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고 들어온 남편이 이성을 잃고 아주버님과 신우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전 친정에 연락을 했고 엄마와 오빠가 뒤늦게 도착을 했죠. 죽일듯이 달려드는 우리 오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가족회의가 열렸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면 집은 시어머니와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친정으로 돌아오던 날 두 번째 아이가 떠났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낯두껍게 나타난 시어머니는 팔자가 세다며 혀를 차십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저희 집에선 완강 이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남편은 너무 사랑하지만 천련을 끊을 수 없기에 제가 떠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빌고 또 빌고 또 빌고를 반복하며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웃과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와 가족과 연을 끊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가를 했고 저희는 행복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에겐 시댁과 연락도 하고 왕래도 하라고 말했고요. 남편도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고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조차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편안해진 듯 했지만 이 유모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공황장애와 공황 발작을 앓았고 오랜 상담과 치료 끝에 약을 끊을 수 있었죠. 그 후 딸 아이가 태어나고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걸려온 남편 전화는 저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모시고 출발하니까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많이 늙고 초라한 모습에 한 번 놀라고 치매 환자를 하기엔 좀 멀쩡해 보여 두 번 놀랐네요. 남편의 말을 종합하면 형님네 집에 계시던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2년여 전부터 폭력성을 보이셨고 도가 지나치실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버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아주버님이 가볍게 여기고 수수방관하자 형님의 큰 아이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걸 본 아주버님이 남편을 호출해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난 남편이 일단 모시고 온 거죠. 무조건 내일 밝으면 이야기하자는 남편에게 화가 나면서도 너무도 슬픈 표정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약해지지 말아야죠. 폭력성을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도 있는데 내일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잠이 오질 않네요. 전 어떻게 하나요? 뭐부터 해야 하죠? 일단 형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갑자기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느낌이네요.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줄여도 이 정도네요. 어마어마한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인데요. 이건 완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댓글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냥 모진 시집살이라 하면 시어머니 용심이니 두고두고 눈칫밥 먹여 서서히 골병 들게 복수하라 하겠지만 아이를 두 번이나 잃으셨다니 참 안타깝네요. 저라면 이혼 서류 내밉니다. 상의 없이 치매 노인을 모시자는 의도로 거기다 모진 시집살이로 인해 정신과까지 다닌 부인에게 데려온다는 건 상식 바뀌죠. 두 번째, 얘기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형하고 오갔는지, 그리고 무슨 말이 오갔건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요양원 보내드리세요. 눈칫밥 먹을 만한 위인도 아니실 테니 그 나이 되셔서도 폭력이 온해 간해 하는 거 보세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서로 편할 겁니다. 남편이 안 보내시겠노라 하면 친정 가시고 서류 준비하시고 형님한테 동영상 받으셔서 이런 시어미를 모시고 살려는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하셔요. 3번째, 참 아주버니 집구석도 웃기네요. 지네 집에선 지네 엄마가 폭력성 때문에 못 모신다고 하면서 그럼 동생은 모셔도 된다고요? 노인병원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란 인간은 원래 악한 인간입니다. 천성이 악한 건 고치지 못해요. 절대로 집에 모시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4번째, 애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6살. 2번의 유산 끝에 얻은 정말 귀하디 귀한 딸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화가 치밀어서 날뛸 정도로 못되게 구는 과거는 잠시만 옆에 두고 그냥 치매도 무서울 판에 폭력성 치매? 작성하신 님뿐만 아니라 애한테도 정말 안 좋습니다. 아니, 나쁩니다. 어린 애들의 머리는 스펀지라고 하죠. 뭘 배우면 습득력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폭력이라면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머리 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6살인데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괜찮았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릴 텐데 그냥 요양원 보내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할 수도 있는 고통과 피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댓글들도 잘 받고 사연도 잘 받습니다. 사람들 참 그러네요. 왜 모시고 온 거죠?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지 어떻게 사연자분에게 시어머니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너무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네요. 시간 지났으니 그냥 잊으라 이건가요? 남편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 끔찍한 상처가 있었는데도 너무 답답합니다. 왜 며느리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져야 하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옥 불구덩이뿐만 아니라 온갖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보는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모시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시든 병원으로 보내든 그리하셔야죠.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너무 화나지 않나요? 들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